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요즘 스위스에서 뜨는 새로운 신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괜찮아 라는 말인데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말 한국어 괜찮아 라는 그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verything okay라고 얘기를 하고요. 독일어로 표현하면 alles okay로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영어나 독일어 표현 대신 스위스 청소년들은 한국어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스위스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 안짜이게는 2021년 3월 30일 당신은 여전히 알레스 오케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청소년들은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부제는 K드라마 스위스를 정복하다 였고요. 한국 K드라마가 스위스를 정복하다라는 표현, 정복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으실 듯 한데요. 이쪽 독일어권 및 유럽에서는 무엇인가가 노력을 통해 얻었다면 정복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주기도 합니다.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기사는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된 후 스위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한국 붐이 눈에 띄게 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까지 공교육에서 프랑스 수업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이태원 클래스 한국 드라마가 이루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청소년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이렇게까지 감동한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지금 스위스 청소년들은 한국어 배우기 열풍인 듯 보입니다. 매체는 이태원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니 불과 몇 년 전 같으면 그 누구도 스위스에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넷플릭스 구독자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곳이 이태원이 되었다고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태원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젊으며 가장 화려한 지역이라고 이태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또한 그곳은 헬로윈 파티가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박세로이가 그의 펍을 오픈한 곳이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펍은 현실 세계에 없는 펍이죠. 기사는 이 펍은 스크린에서나 존재하는 펍으로 박세로이는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의 주인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작년 한 해 글로벌 시장에서 폭풍을 일으킨 드라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기사는 이 드라마는 복수와 신뢰, 사랑과 증오, 그리고 두 가족의 운명적인 만남과 좋은 음식에 관한 얘기라고 드라마의 키워드를 꼽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바로 드라마 자체가 양념이 된, 즉 한국 대중문화가 성공하게 만든 요소를 믹스 혼합한 것이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태원 클래스의 타이틀송은 사람들의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며 이 스토리는 웹툰이 원작으로 한국의 전형적인 웹툰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웹툰은 이제 일본의 망가와 서양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컨텐츠의 강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이런 웹툰들은 수많은 드라마들로 제작이 되었고 넷플릭스는 이런 한국 드라마들을 현재 아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7억 달러 이상을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큰 야망을 가지고 투자해왔다고 신문은 밝히고도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지금 이태원 클래스라는 한국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태원 클래스는 아주 콤플렉스한 복합적인 드라마로 전형적인 한국의 드라마와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기사는 여기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늘상 똑같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듯한 인물들이 아닌 정말 좋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물 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트랜스젠더 요리사와 일반적이지 않은 종업원 등은 드라마에서 미국 같은 다양성을 보여주고도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류의 성공 스토리는 그대로 스위스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사는 쭈리히 중앙역 뒤편에 있는 한국-일본 상점은 아시아인들이 아니어도 이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매체는 오늘 점심도 역시 긴 줄이 입구로부터 길게 늘어서 있으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젊은이들이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상품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충환 씨와 매체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기사는 이런 스위스에 일고 있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과 연관이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충환 씨의 말을 인용, 처음에는 K-팝이 왔고 지금은 K-드라마가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은 드라마에서 봤던 누들과 화장품을 찾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한류가 오프라인 가게 매장의 매출로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물론 BTS 관련 상품들 같은 한류 스타들의 관련 상품이 팔리고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체는 이렇게 강한 한류가 시작되는 지점 한국인들의 엘리트한 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사는 대중인기를 끄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소개하며 오스카에서 4개 부분을 석권한 사실과 함께 이미 이 영화는 오스카 수상 전부터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작품인 것을 거론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영화도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매체는 이런 대중문화의 밑바탕에는 높은 교육열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엘리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여러 클래식 국제 콩쿨, 즉 한국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성악가들이 규칙적으로 수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학교 교육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문화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을 많이 한 분야로 많은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또한 한류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된 문화이기도 하며 스위스는 이에 반해 가장 늦게 한류가 왔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매체는 한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 한류의 역사를 조금 언급하는데요. 90년부터 불었던 이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고요. 한국의 물결, 한국의 파도라는 한류라는 뜻은 처음에는 일본과 중국에서만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2년부터 서양에서는 관심을 끌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엄청난 관심을 끈 후 K-팝 현상은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기사는 한류의 트렌드 형성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위스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 중 반 이상이 30대 미만이라고 신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부분 한국 여성들과 같이 사는 남성들이 한국어를 배웠지만 최근 몇 년은 K-팝과 K-드라마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즉 한국어에 대한 열풍이 지금 스위스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게 불고 있다는 주장이죠. 이런 열풍이 지금 스위스 학교 수업이 가져다주지 못한 언어에 대한 열정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사는 이것이 단순히 왔다 가는 유행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한류가 문화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메리카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태원이 젊은 청소년들의 새로운 동경의 장소가 되는 것인지 마치 맨하튼 또는 그 전 시대 파리의 몽마르트와 같은 역할을 할지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열려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기사는 추가적으로 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에 2개의 스튜디오를 오픈했으며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기사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스위스 언론이 갖는 마지막 질문처럼 이태원과 한국이 유럽의 새로운 Z세대의 로망의 장소가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